그리고 이제 디스틸 이게 저 한번 메시지에도 적었지만 이게 중류하다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하는데 실제 책이 번역본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석할지 좀 궁금해요. 그래서 중류하다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한테는 좀 이거랑 안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정제하기로 번역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기름 같은 거 원유를 휘발유로 정제를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정제하기가 저한테는 좀 잘 맞아서 이렇게 번역을 일단 했고요.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점진적인 요약, 프로그레시브 서머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네 단계를 이 친구는 거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클리핑을 하면 일단 마음에 좀 드는 거를 볼드체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하고 두 번째 읽을 땐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를 하라. 그리고 이 단계 이제 2단계에서 3단계, 3단계에서 4단계 넘어갈 때는 전 단계에 비해서 10에서 20%로 줄여라.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. 우리 보통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4단계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이라이트까지는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요약을 잘 안 하잖아요. 그 네.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. 그죠? 클리핑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볼드를 안 쓰고 저는 노란색 하이라이트랑 빨간색을 쓰는데 티아고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씩 읽으면서 이거를 정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좀 그냥 대충 알아야 될 거는 노란색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하이라이트 하고 그 중에 이제 나의 생각을 이제 요약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요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티아고는 얘기를 하고 이 요약하는 거는 지금 나한테 마찬가지 요약하는 것도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미래에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로 요약을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1년 뒤에, 3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봤을 때 내가 이거를 딱 한 번에 봤을 때 이 아티클을 읽을 거가 아니라 이 요약만 볼 거기 때문에 이 요약을 5년 뒤에 내가 봤을 때도 빨리 캐치할 수 있게 30초면 30초, 1분이면 1분 안에 이거를 딱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하라는 게 핵심 메시지거든요. 네. 네. 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데요. 예, 예. 의도는 이제 미래의 내가 보더라도 그게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디스텔 하라는 의도인 걸로 제가 이해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? 예, 예.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예. 내일 점심에 뭐 먹을지도 예측을 못 하겠어요. 근데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건 굉장히 뭔가 허상을 짜서 이렇게 가는 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미래에 내가 봤을 때 목적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어떨 땐 그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보다 그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중학교 2학년 때 소설책을 읽었는데 무협지 관련된 걸 읽었는데 칼을 막 이렇게 휘두는 그 장면들을 보고 뭐 어떤 A와 B가 칼을 휘두는구나 이렇게 그 중학교 때는 단편적으로 알았다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그 칼을 휘두를 때 그 묘사에서
엄청 디테일한 그 문장 구조체를 발견해서 아, 이 사람이 굉장한 퀄리티를 막 이런 거 발견하는 경우 있잖아요. 시간이 지나서 그 재발견하게 되는 거. 근데 그거는 당장에 내가 그 미래에 그거를 예측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. 음,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어떤지 궁금합니다. 저도 저도 100% 공감하고요. 이 네. 티아고가 얘기하는 거, 저도 그 부분에 좀 공감을 했어요. 왜냐하면은 미래에 내가 5년 뒤에 내가 보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음, 똑같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음,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제가 이거를 두 번째 수정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첫 번째 했을 때는 이걸 약간 좀 짧게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. 뭐 CSMA 하고 그냥 끝났거든요. 여기 예를 들면 CSMA 그리고 여기 뒷부분을 안 썼어요.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나중에 두 번째 볼 때는 아 이게 내가 만약 1년 뒤에 다시 봤을 때 이거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?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CSMA 하고 끝나면 이게 CSMA가 뭐지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뒷부분에 이제 덧붙여 준 거거든요. 이거랑 이 아이디 중심으로 이 부분을 제가 추가를 해 준 거예요.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. 그러니까, 어, 약간, 뭐, 그거는 맞는 사실이죠. 미래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지는 모르는 사실인데,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더 쉽게, 그러니까, 뭐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뭐 중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뭐 글을 써라. 뭐 이런 거랑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어, 다른 사람 할 때 설명을 할 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쉽게 좀 뭐 그런 맥락으로 좀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. 티아고가 이런 의도로까지 얘기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써보면서 지금 제가 약간 정리하면서 쓰고 있는데 써보면서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미래에게 내가 이거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의미는 어차피 내가 미래의 생각이 바뀔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바뀔 거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좀 미래에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의 소재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건가?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거는 그냥 갑자기 막 떠올랐던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그 현재 그 예를 들어 2021년에 2022년에 제가 예를 들어 읽었을 때 마음에 든 이 밑줄이나 하이라이트라는 그 행위들이 미래에 내가 봤을 때 이거를 기준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의 소재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? 제가 이해한 거는 뭐냐면 이 이제 티아고가 얘기하는 게 나중에 이 내가 요약하는 거를 보잖아요. 그럼 네, 이거를 다 읽을 시간이 없다. 이거를 하는 핵심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. 물론 이제 네, 다른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그 내용이 나와요. 이거를 최대한 빨리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알아보기 쉽게 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시간이 금이다.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읽어봤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또 이 글을 다시 읽어봐야 되잖아요. 그렇게 네. 하지 말고 최대한 이 요약한 걸로 이해될 수 있게 그렇게 쉽게 이제 적으라는 그러니까 시간을 세이브하라 그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네. 저의 잘못된 생각, 아니,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은 아니던데 약간 잘못된 생각은 짚어주셔서 아니지만, 예,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.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, 이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원본을 읽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서머리를 한다. 물론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얻게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. 속도에 대해서. 어, 예, 혹시 뭐 이런 이미 다 하시고 계신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
좋은 경험이라든가 뭐 책을 읽으시면서 하이라이트 요약하시는 경험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? 성민님,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. 예전에 강의를 들을 때는 하이라이트 하는 걸로 사실상 좀 끝나고 메모를 따로 이렇게 디스틸 해가면서 쓴다는 그런 느낌, 그런 기억이 좀 잘 안 나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다른 글을 읽을 때 하이라이트, 프로그레시브 서머라이제이션 하는 거가 사실상 디스틸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, 가만 생각해보니까 뭔가 메모를 남기는 것도 티하고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제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음, 책을 예, 혹시 아니 뭐 이게 티아고의 책을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요. 뭐 똑같아요. 그 제가 보여드린 거랑 제가 한번 음, 보여드릴까요? 근데 엄청 오늘 엄청 재밌는데요? 진짜 독서 토론하는 느낌이에요.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? 책 지금 보이시나요? 네. 네. 아, 예, 이거 보이시죠? 이게 지금 원본 이 아티클을 읽은 거고요. 이제 티아고가. 이게 이제 그냥 1단계 캡처한 단계고요. 2단계가 그,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 거죠. 볼드로 하이라이트 한 거고. 3단계에서 이제 이 볼드체로 한 거 중에 다시 이제 하이라이트를 한 거예요. 이게 3단계고, 4단계에 이렇게 서머리를 한 거죠. 이 중에 이렇게 뭐 한 4개의 분리 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 거거든요. 이거예요. 뭐 제가 아까 뭐 그 제가 보여드린 샘플하고 똑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. 피카소의 황소로 그림. 이거는 뭐냐면 저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글을 뭐 여기 링크에 쓴 적이 있긴 하거든요. 이 황소 그림에 네. 대해서는. 이 황소 그림 이게 우리가 이제 11번만 봤을 때는 피카소가 그냥 대충 뭐 한 뭐 몇십 초 만에 쓱싹쓱싹 해서 이 피카소의 그림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이 단계를 거쳤고 실제 상세 과정이 뭐 3단계 같은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이 넘어가서 이런 이 본질을 빼는 정수를 여기서는 뭐 정수를 에센스를 우리 같은 경우 뭐 정수를 빼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본질적인 거를 남게 한다. 이런 게 여기 제가 썼지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도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한테는 좀 숙제인 것 같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좋은 경험이나 혹시 의견 있으시면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아날로그 메모하면 딱 경험하게 되더라고요. 아날로그요. 인덱스 카드 그 글자 수가 제한이 된 A6 되는 그 인덱스 크기에다가 요약을 하라고 하면요.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서 선별하게 돼서 메모하게 되더라고요. 음, 한 3주간 훈련하면 진짜 되긴 하는데 고통스럽습니다. 예. 그래서 어느 분이, 그 여울님이었나요?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옵시디안에 페이퍼 컷이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했거든요. 그래서 네. 한번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, 지금. 글자 그렇군요. 수를 네. 1200자 정도로 제가 세팅을 해놓고 지금 네. 해보고 있거든요. 1200점은 예. 생각보다 글구주체를 갖춘 그 양일 텐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널널할 수 있겠네요.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건 제가 예전에 그 천자 칼럼을 필사를 했었거든요. 그 네. 고두현
논설위원이라고 있어요. 이분이 오, 천자 예전에 그 한국경제신문의 천자 칼럼이라고 지금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쓰고 있나 봐요. 천자 대단하다. 칼럼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천자는 좀 이것도 이제 천자가 좀 넘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거든요. 근데 뭐 대략 천자인 거죠. 음, 근데 천자 안에도 이게 거의 핵심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는 이제 그 페이퍼 컷으로 1200자 세팅해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하거든요. 지금 몇 번 좀 해보고 있고요. 네. 여유롭게 하면 1,400글자 정도 하면 진짜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 디스틸 연습은 1,200자 정도면 또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혹시 다른 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나 어려움이 없으신가요? 저도 이게 좀 많이 고민이에요.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난독증이 좀 있거든요. 음, 그래서 이것들을 좀 시각화해서 정리하면 정리된 것들은 알아보기가 좀 쉽더라고요, 한 번에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각화를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이번 주말에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. 시각화에 대한 부분이 익스프레스 단계에서 나오거든요.